안녕하세요. 지난번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식탁 교육, 무릎 교육, 그리고 잠들기 전 교육에 대해서 집에서 한번 실천해 보셨나요? 오늘은 강승모 목사님을 모시고 그 교육 방법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모님들이 이제 그 교육 방법들을 실행 한번 옮겨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교육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거였었는데 오늘 교육 방법을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교육은 반드시 질문과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일방통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을 보게 되면 했냐? 해라? 이걸로 이제 끝났지.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했어요라고 하는 그 답은 맹목적인 답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무엇을 했는지 꼭 물어볼 때도 육각원칙대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도 육각원칙대로 답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공부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부담을 가진다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선은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공부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자세를 중요시하는 훈련을 먼저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점차 성장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간접적인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원하는 공부 방법으로 이끌어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오늘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모든 공부에도 기초는 자세를 중요하게 우리가 잡아야 한다.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도 보면은 그냥 딱 단답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맞고 틀리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틀리면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질문할 때도 그것을 그렇게 답을 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사실은 공부를 해야만 질문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부모님들이 하는 공부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부모님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자녀들과 대화가 별로 없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바빴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바빴고, 아이는 아이대로 바빴어요. 뭘 하든지 간에 하루 종일 다 바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까지도 사람들이 숙달이 돼 있지 않아요.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귀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것을 넓고 그리고 깊게 생각하고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법과 그 다음에 답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세부터 우선 바뀌어줘야 되겠다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부모님들이 직장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 아이는 이제 하루 종일 학교 갔다가 학원도 갔다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첫 마디가 뭐라고 물어볼까요? 다녀오셨어요? 한 다음에 숙제했니? 보통은. 네. 그런 식으로 단답형의 답을 요구를 하니까 아이들도 생각 없이 응, 아니, 했어. 뭐 그렇게 단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단답형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보게 되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나에게 어떤 지식적인 거, 상식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부하는 방법은. 근데 그것을 부모님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점수 결과는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수준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까와 같이 그냥 숙제했어? 라고 질문을 하기보다는 아이가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 육하원칙을 적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탈무드에는 서로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논쟁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논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근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 풀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우리가 꼭 서로 읽고 난 다음에 외양간을 고친다는 의미를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의미는 딴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는 뭘 배울까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도 알고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또 알게 네,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다음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뒤늦게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예전에게 버려야 된다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항상 뭘 생각할까요? 아, 외양간 고치기 전에 서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아이가 이렇게 익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이 학교를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뭘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만들어지니까 이 교육 방법이 훨씬 우리가 해왔던 방법과 다르지만 그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이때 또 되게 중요한 거는 아이가 혹시나 속담이나 탈무드 방법처럼 저희가 연구를 해 나갔을 때 답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아니야 라고 질책을 하기보다는 그래 너 생각도 맞는 것 같아 라고 긍정적으로 일단 리액션을 해주시는 게 네,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토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그 토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말씀의 내용을 풀어보는 것과 자기 생각은 어떻다. 그리고 실전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을 아이들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공부에 치우치는 것보다도 우선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 예, 그게 인성교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한국과는 다른 서양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궁금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서양에서는 정말 이렇게 탈무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현재 쓰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네, 우선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의 어떤 생각, 자녀에 대한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 부모들로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또 이제 자녀를 키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몸에 배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낳은 아이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모로서 양육을 한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벗어나는 거예요. 첫째.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교사는 내가 아니고 성경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고자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공부는 설득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고 훈계가 되고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 군인들이 훈련할 때 보게 되면 호되게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습관적으로 행동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결코 나의 소유물이나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양육자가 교사가 아닌 바로 부모님 자신이 돼야 된다는 얘기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좀 많이 여유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공부가 가르치기 그냥 바쁜데 외국 사람들은 우선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사고방식이 꽉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우선 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또 사실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 그런 교육 굉장히 이상적이고 나도 하고 싶어. 그러나 내가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떡할까라는 고민들 때문에 사실 선뜻 이런 교육이 좋은 건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두려운 것과 그 다음에 투기를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동시에 하게 돼요. 예, 잘 되면 성공하는 거고 못 되면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식으로 교육을 하면은 그럼 언제 공부해?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인간이 안 되는데. 아무 쪽에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박사하고 뭐가 하더라도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못 써. 저 사람은 성질이 들어와서 안 되겠어. 만약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아무리 학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사람 됨됨이가 우리 회사에서 저 정도 사람은 이게 키워서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은 요즘 이제 점점 이 홈스쿨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자, 학교를 보내서 안 돼. 그다음에 학원을 보내서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아이는 좀 특별하게 키워야 되겠어. 뭐가 나왔을까요? 대안학교가 나왔어요. 아, 네. 저도 들어본 것 네. 같아요. 그 대안학교가 나왔는데 대안학교도 역시 힘들어요. 기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물론 거기서는 인성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물어보는 게 일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두려워서 홈스쿨로 바뀌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홈스쿨을 지도를 하면서 가정에서 홈스쿨을 진행하는 교회와 가정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성교육은 학보를 갖다가 포함하는 거지만 공부는 인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교육하는 방법은 좀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들이 학원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실력에 대한 정보는 그야말로 빠삭할 정도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의 기본적인 부분은 모르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점이라고 전 지적하고 싶거든요.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먼저 생각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이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사람 됨됨이가 되었을 때 학식이나 지식 같은 게 쌓여지면 그야말로 훌륭한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군인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급작스럽게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훈련들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저희 아이들 역시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을지. 저는 이제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설명하면서 우리도 이런 그 규정을 좀 만들어 놓고 엄마나 아빠나 아이가 이걸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공부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 그리고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공부만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제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하는 거를 제가 그 규정한 것을 몇 개 좀 추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10계명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첫째는 식사 시간을 결코 소홀하지 말아라. 근데 소홀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같이 가정에 모여서 함께 하는 시간을 소홀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고요. 둘째는 뭐냐면 존경받는 부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애국심부터 가르쳐라. 네, 왜냐면 나라가 없는 민족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존경받는 부자로 키우려면 애국심부터 가르쳐라. 여기 보면 부자가 들어가잖아요. 부한 사람인데 그럼 내가 언제 부자가 될 거냐? 네, 사람들은 그거부터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단점을 보완해주고 그 다음에 뜻이 통하는 친구를 사귀게 해라.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돈보다 인간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라 하는 거예요. 네,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관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다섯 번째는 질문을 많이 하는 공부 습관을 갖게 하라. 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네,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네, 우리는 공식을 막 외우잖아요. 물론 뭐 구구단을 외울 때 우리는 1 곱하기서부터 10까지 하는데 인도는 19단위까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저께 방송 한번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유를 알게 되는 습관을 하게 해라. 그 다음에 어머니는 나가서 품맞이 교실을 해라. 이건 뭐냐면 봉사를 하는 것,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의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대대로 헌신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라. 기업을 만들다 할 때는 내 혼자만의 이익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 대대로 헌신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험 여행을 떠나라. 근데 이 여행을 떠난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맨손으로 가서 고생도 하면서 함께 그 시간에 공감대를 형성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평생 일기 쓰는 아이를 키워라. 10자, 한 줄, 2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내일 해야 될 일, 이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일기 쓰는 습관을 가져라. 네, 마지막 10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사로잡는 목표를 찾아 열정을 다 바치게 하라. 이 얘기에는 공부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목적이면 공부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친구를 잘 사야 되고 그 친구 관계도 공부와 연결되는 것이고 이 기업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고 모든 게 공부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지금 10가지를 생각할 때는 그런 공부는 언제 해? 안 해요. 이 속에 공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그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것이 모두가 공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10계명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가문인 케네디 가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케네디 가문은 150여 년 전 아일랜드에서 혹독한 가난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케네디가의 교상들은 굶주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작정 미국으로 떠난 지 3대 만에 부자가 되었는데 4대째에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배출하여 미국 이민자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해요. 과연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워봤기 때문에 이렇게 4대 만에
훌륭한 집안이 되었는지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그러니까 그 케네디를 키운 가족이 가훈이 있어요. 그 가훈을 보게 되면 첫째, 아이의 육아 일기와 독서록을 만들어 철저히 점검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커올 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잠자기 전에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고 대화를 했던 거,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시행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시간 약속을 지키는 습관을 길러준다. 규칙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게 되면 몇 시까지 게임을 하겠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딱 약속을 하게 되면 이 아이도 그 시간에 딱 끊고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사업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녀에게 자주 들려준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아이가 크면서 실질적인 경험을 통하게끔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기 얘기를 잠깐만 전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알려고 하게 되면 안 가르쳐 주기도 하고 피곤해서 묻지도 않고 얘기해 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 토론도 얘기했잖아요. 정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그 시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답을 힘들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평온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식사의 자리는 항상 편안함 가운데 네.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등을 하면 무시당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뭘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면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필요해요? 내가 우리 반에서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동기부여도 돼? 필요하고. 그렇죠. 네, 공부를 해라 하는 목표는 없어요. 근데 1등을 하는 목표가 있다면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 그쵸. 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도하는 방법이 좋잖아요. 왜 안 해? 보다는 1등 하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해 준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에 어려움을 청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려움을 청할 때는 아이의 편에 서서 도와주고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네. 뭐예요? 자존감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아이가 부모님한테 의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렇죠. 부모를 믿어질 수 있고 부모를 의지하게끔 만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네네. 네. 그 다음에 명문 대학에 진학하여 최고의 인맥 네트워크를 갖게 한다. 네. 이 학교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생활 속에서 누구와 친구를 사귀느냐 아까 그 얘기한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명문대학을 들어가려면 1등을 해야겠네요. 네, 어떻든 뭐 명문대학을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서툴러도 열심히 반복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줘라. 네, 지금은 모르지만 자꾸만 반복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도가 튼다는 거죠. 그렇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네.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이한테 도전할 수 있는 마인드를 계속 심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9번째는 뭐냐면 목표를 정하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서둘게 하지 말아라. 네, 천천히 해도 된다는 것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아이가 어떤 결과를 빨리 얻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네. 다들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사교육을 많이 보내는 게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그런데 길은 지름길뿐만 아니고 돌아서 가더라도 목표 지점까지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옆집 부모님들과 형제끼리 화합하고 서로가 자기 일처럼 챙기게 한다. 네. 근데 우리는 이웃 사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친척과는 몰라도
동네. 근데 요즘은 옆집도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쯤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가훈의 10계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라는 것이죠.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보고 사인을 한번 해서 누가 잘 지키는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네. 그럼 목사님께서 이런 너무나도 많은 규칙과 규정들이 있을 거지만 그 중에서 꼭 이 내용만은 집어 넣으세요 라고 강조하는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절대 아이한테 독촉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엄마의 애로사항, 어려운 일, 아빠가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일단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지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아이를 절대 독촉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아이가 사이좋게 지내는 즉 화목한 가정이 되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그 두 가지는 꼭 넣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